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뭐였냐면 내용은 이제 지금 제가 보시는 이 코인니스 기사를 저한테 이제 내용으로 보내주시고, 평상시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과 이제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제가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어서 관련된 뉴스를 못 보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밤이 늦었지만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CIA 전 세계 대규모 부채 초 비트코인화 가속화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월드 팩트북 보고서를 인용, 경제 대국들과 파산 직전의 국가들은 대규모 부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이제 경제 대국들이라고 하면 G2,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중국이 될 수 있고, 파산 직전의 국가들은 이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아르헨티나,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이란이라든가 터키, 이런 나라들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 보도했다. 그래서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예상대로 침체기를 겪게 된다면 초 비트코인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 비트코인화란 뭐냐 그러면, 전통적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본원적 통화가 구식이 되고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제가 일단 얘기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정화폐, 원화라든가 달러의 가치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면서 가치가 이전될 거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로 이전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그 달러 가치가 암호화폐로 이전되는 과정을 초 비트코인화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얘기를 했냐? 지금 보시면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각국 정부에다가 경제적 폭풍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4대 이제 먹구름을 얘기를 했어요. 라가르드 총재는 글로벌 경제를 훼손하는 4대 먹구름을 거론하며, 구름이 너무 많으면 한 번의 번개만으로 스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 그 구름이 뭐냐? 그 구름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무역 긴장과 관세 인상, 그리고 이제 금융 긴축, 그 다음에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거고, 결과적으로 브렉시트에서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또 문제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가속, 이 지금 내용들, 지금 제가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했던 4대 먹구름은 계속 이제 경제 관련된 이슈를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모두 그 두 국가의 기업들의 악영향을 줄 거다, 그 부분. 그리고 이제 금융 긴축,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중국 경제 성장 둔화도 지난번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2018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적자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4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2019년도부터 더 안 좋아질 거다. 2019년도 그 하반기까지 갈수록 앞으로 성장은 더 둔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제 IMF 뭐 세계은행, 이번에 세계은행 총재가 바뀌었죠. 김용 총재에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도 IMF도 마찬가지고요. 페드도 마찬가지고, 다 이 기관들은 그 금융 세력과 이제 연관이 깊은 그런 기관들이고, 지금 여기서 이 라가르드 총재가 이렇게 계속 또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경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 자체가 뭐냐면, 아까 이제 CIA에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미리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고,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준비해라. 우리가 지금 미리 이렇게 얘기를 니들한테 했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진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야, 뭐,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놔라. 지금 이런 거를, 신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면, 일단, 경제 대국들이 지금 대규모 부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제가 뭐, 이거는 이제 많이 보여드려서 아실 거예요. 미국 빚이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1조 달러에서 뭐 거의 이제 22조 달러 육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빚이 그래프를 보면 2030년도까지 해서 34조 달러 정도 규모로 늘어납니다. 빚이.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수입으로는 늘어나는 그 이자 비용,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다. 만약에 이게 개인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미국처럼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지금 이제 2028년도까지 33조 달러까지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능력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어떤 신용이 높아서 은행에서 제가 한 1,000억 정도를 빌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돈을 빌릴 때는 분명히 이제 수입이 어느 정도 뭐 100억 이상 됐기 때문에 돈을 빌렸다라고 합시다. 근데 하다 보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어오는 돈은 뭐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나가야 되는 이자는 뭐 한 50억, 100억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순간 아마 이제 파산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들어오는 수입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미 파산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미국의 빚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라고 하면 미국은 이미 파산했어야 돼요. 했어야 됐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기축통화를 하고 있고 돈을 찍어낸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미국 국채가 오히려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그러니까 명목하에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 때마다 미국 국채를 사면서 미국이 이렇게 빚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는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이지, 만약에 이게 개인이라고 하면 당장 파산인 거고요. 시기가 문제이지 뭐 언제 파산을 해도 저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CIA 그리고 뭐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얘기를 한 부분도 사실 저는 그 부분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이 경제적 폭풍이라는 그런 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초비트코인화, 하이퍼 비트코인제이션, 발음도 어려운데 하이퍼 비트코인제이션, 이 초비트코인화가 그래서 뭐냐? 일단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볼게요. 하이퍼 비트코인제이션, 초비트코인화, 이게 뭐냐? 이거는 보시면 아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했던 정의는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초비트코인화란 전통적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 거죠. 아니면 뭐 대공황이 온 겁니다. 오면서 그 본원적 통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와 뭐 원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식이 되고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제 될 것인가?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관계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당신은 돈을 소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일단 링크는 걸어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시라고 링크는 걸어드리고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단 이 초비트코인화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 지금 제가 이거 오늘 자료를 검색해서 지금 처음 찾은 건데 여기서도 같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S곡선에서 보시면 그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 초록색 원으로 표시한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 어댑터와 그 얼리 메이저리티가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거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성장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에 위치해 있는 거다, 지금 위치가. 예. 그래서 커브의 초기 부분은 비교적 평평하며 채택이 가장 느린 단계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평평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2017년도에 2만 달러를 찍으면서 굉장히 급등한 것처럼 느끼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비교적 평평하게 상승한 거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오히려 이제 전환점에 있는 겁니다.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몇 가지 이제 차트를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로그 차트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차트 설명드릴 때 많이 보여드리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로그 차트를 좀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직선은 아니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커브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치가 로그가 적용 안 된 그 리니어 차트를 보면 지금 위치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2017년도 말 상승이 이걸 전체를 놓지 않고 지금 위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체 2040년도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승했던 부분은 사실 상승한 것도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차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차트랑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와 원화의 위치가 그쪽으로 가는 거고요. 볼리바르로. 그리고 그 달러 대 볼리바르에서 달러의 위치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그 달러 대 볼리바르 차트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나오다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제가 차트를 바로 열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물론 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차트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셔서 이건 지금 인베스트 단컵 사이트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차트처럼 달러 대 볼리바르 차트 움직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급등한 모습이 나와요. 급등한 모습. 지금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올라간 위치는 거의 초기에 그 볼리바르가 달러 대비 가치가 이제, 그러니까 달러가 볼리바르 대비해서 가치가 이제 상승하기 직전에 보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합니다. 약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차트와 비슷하게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성장 모델은 클래식 크리스털 그로스 모델과 비슷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고전적인 그러니까 고전적인 미네랄 결정 모델로 보면 이렇게 결정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정이 한번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모이게 된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모여 있는 그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이 뭐냐면 이런 결정체, 이런 크리스탈이 좀씩 이렇게 모였던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일 수 있게끔 뭔가 한번 이렇게 펌핑을 줘서 대중들한테 관심을 유발시키고 한번 대중들이 이 시장에 이제 관심을 모여서 일부 소수의 대중들이 이제 모이게 만든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단계를 지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이런 결정체가 많이 모이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까 얼리 메이저리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늦게 들어오는 기관 투자자들, 대중들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런 기술을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숙 단계에 들어오게 된다. 그때 되면 이 결정체는 완전히 다 모든 구성원들이 그 네트워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같은 계속 이야기고, 이걸 이제 금에 이제 비교를 해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얼마가 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평가를 할 때 총 2,100만 개인데 지금 일부 이제 손실이 됐습니다. 30% 손실 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기사에서요. 20% 여기서 이제 20% 손실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1,680만 개라고 하면 그때 이제 모든 돈의 세계 가치, 돈이 얼마냐? 1.8 쿼들리언이다 라고 하면 이걸 이제 나눠 본 거예요. 1680만 개로 나눠 보면 얼마냐? 1 비트코인이 1억 달러, 10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1000억이라고 했을 때,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한 10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1000억 정도가 되고,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을 그 사토시를 소수점 8자리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토시를 1달러에 맞추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사토시를 1달러에 맞춘다라고 하면 1 비트코인이 이제 1억이 되는 거. 1 비트코인이 1억이 아니라 잠시만요. 예, 1 비트코인이 1억이 아니라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1000억이 되는 거예요. 1000억. 예. 장난 아니죠. 장난입니다. 1 비트코인이 1억이 아니라 1억 달러, 1000억이 되는 거고, 사토시가 1달러가 되는 겁니다. 사토시가 1달러. 1원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1억 달러이고, 각 사토시당 1달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이게,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차트, 이건 이제 로그가 적용된 차트인데 그 로그가 적용된 노란색 선을 따라서 갔을 때고요. 이거는 상단부를 초록색 선은 상단부를 터치해서 이제 지나가는 선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표치까지 갔을 때 근데 이게 이 정도 각도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각도를 좀 더 이제 줄여주면서 원만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원화로 얘기했을 때 한번 10억 원 정도 그 누구였죠? 메가피가 얘기했던 100만 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지금 100만 달러가 아니라 1억 달러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1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그 100억까지 어떤 그 뭐였죠? 헤지펀드였나요? 그 기관에서 100억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1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2030년 그 이후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화폐 단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의 법정 화폐는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법정 화폐로 뭔가 카운트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로 뭔가를 계산할 때는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지나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가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볼리바르로 뭔가 계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1억 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쓰는 화폐 돈의 단위는 사실 의미가 없는 기존 법정화폐는 물론 그 기존 법정화폐 단위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될 거다. 예,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초 비트코인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준 은행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월 9일자 기사입니다. 대차 대조표는 정규 페드 툴킷에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산 매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메리델리 이분이 이제 메리델리 연방준비은행 은행장이에요. 은행장이 대차 대조표를 비상사태에서 전개할 마지막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일상적인 부분으로도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이제 파월 의장하고 전 이제 옐런 의장이 2019년도에 원래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거의 이제 안 하겠다는 뉘앙스로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옐런 의장은 금리를 오히려 이제 인하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완전 태도를 바꿔서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몇몇 기자들은 금리 인하하니까 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하하니까 경제에 주식시장의 호재 아니냐.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호재지만 그건 단기적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장기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호재가 아니다. 장기로 놓고 보면 경제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빨리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그냥 일상적인 부분으로 그냥 아무 때나 어떻게 보면 무조건 제로금리가 됐을 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산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양적 완화 이런 절차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 꼭 제로금리 가 됐을 때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른 타이밍에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파월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샌프란시스코 그 페드 은행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연방준비 은행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런 경제의 중요 위치에 있는 아까 이제 뭐 IMF 총재도 그렇고 파월 의장 발언도 그렇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이 연방준비은행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이제 나왔던 CIA가 초비트코인화 가속화 전망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IMF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네 가지 먹구름 중에 한 가지만 트리거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뭐 저는 노란조끼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한 가지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모든 경제 상황에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보여드리고 영상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 거래소에서 그 재민이 지금 트위터에 나온 내용인데 이미지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만큼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2월 5일자에 또 이렇게 영상을 이 그 광고가 실린 영상 버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켜지지가 않는데 지금 뉴욕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돼서 지금 재민이 거래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고 한번 이 영상을 돌려보면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단 내용은 설명드릴게요. 그냥 내용 설명드리면 지금 되네요. 크립토 위다웃 뭐 카우스 있고 크립토 앤 커피 이렇게 해서 재민이 팀이 이제 지금 따뜻한 커피를 이제 그 시민들한테 주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계몽 운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계몽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다. 재민이 거래소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올 위기 상황. 지금 제가 지난번에 윙클보스 형제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도 그렇고 지금 아까 그 여성분이 그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따뜻한 커피를 주면서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암호화폐가 어떤 거다, 비트코인이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올 이제 이 위기 상황이 굉장히 이제 근접해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중들한테 빨리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고 실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맞아 크립토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제가 대혼란 상황에 오게 되면 암호화폐로 빨리 우리가 돈을 넣던가 내가 암호화폐를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에 보면 사실 2017년도 제가 초에 그 암호화폐 시작할 때 그때는 이만큼 없었어요. 암호화폐에 관련된 유튜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뭐 해외 유튜버도 엄청 많고요. 암호화폐 관련돼서 영상을 찍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도 암호화폐 저 포함해서 유튜버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네트워크 현상을 일으켜서 빠른 속도로 대중들한테 이제 퍼뜨려지고 대중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뭔가를 제품을 판매할 때 가장 원하는 목표가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막 입소문, 우리가 이제 입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보면 항상 그 리퍼럴 코드가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내가 입소문을 내주면 그 입소문을 내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 그래서 사용자 관계가 가치를 만든다. 그 페이스북에서 시장 가치 대비 친구 관계 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기업들은 이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꿈꾸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직선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초기에는 성장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나서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증가하는 거를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꿈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성장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초 비트코인화, 하이퍼 비트코인제이션, 이 초 비트코인화의 그래프, 결국 이 그래프가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래프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래프가 비트코인의 어떤 성장 그래프와 저는 일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제가 좀 급하게 찍느라고 좀 이렇게 좀 두서없이 얘기하긴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어차피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오늘 이제 영상에서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질문을 따로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또 정보를 써주시면, 댓글로 써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